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상하이. 네, 6월 16일 금요일 증시 브리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이제 테마 동향, 테마 어떤 테마들이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서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오르비텍과 피코그램, 이 종목이 이제 좀 볼만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트레이딩 관점이다라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주에서는 SY를 좀 볼만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차근차근히 하나씩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료 문자 신청은 010-3886-1564인데요. 여기에 이제 문자 신청이라고 메시지만 한 통 보내주시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장중에 종목을 문자로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네, 많이 문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테마 흐름들을 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이제 바닥권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로 항공주를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주가가 이제 22,000원이 이제 완전 바닥이죠. 바닥에서 22,000원에서부터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가 항공주는 좀 더 탄력이 좋겠죠.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TA항공 같은 경우가 바닥권에서 좀 많이 올라왔어요. 3,000원에서 지금 벌써 3,500원 근처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진에어, 진에어도 최근 들어서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매기가 좀 유기비비 되기 시작하고 있다.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공주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 좀 드리는데요.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오늘 7% 이렇게 살짝 고개를 내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접근하기에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리고 일단은 시장에서는 요즘에 실적 좋은 거는 매수가 잘 들어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실적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인데, 항공주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여객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건 뭐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이제 엔데믹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국제여행 수요가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최근에 유가가 좀 조정을 받으니까 그 항공료 관련해서 비용 부담이 적어졌다. 이런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특히나 이제 영업이익단이 예상보다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 중에서 한 종목을 지금 본다면 이제 진에어를 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진에어가 뭐 가장 큰 이유는 실적 성장세가 좀 크게 나타날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컨센서스가 나왔어요. 이미 2분기 관련해 가지고요. 2분기는 아직 성수기 전이잖아요. 2분기 관련해서 이제 매출액이 2,76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321억, 이렇게 지금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원래 기존의 컨센서스가 237억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더 잘 나온다.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 3분기부터 본격 성수기이기 때문에요. 꼭 진에어가 아니더라도 뭐 TA항공, 에어부산, 그 다음에 제주항공, 뭐 이런 특히나 이제 저가항공사 위주로 해가지고 좀 여러분들 단기적으로라도 관심을 가지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은 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항공주 쪽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두 번째로 눈에 띄었던 섹터는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인데요. 재건주들. 재건주 해가지고 또 새로운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6월 21일부터요. 22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제2차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는 5,000개의 재건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전부 다 이제 공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기로는 향후 10년간 우크라이나 재건에 들어가는 비용이 10년간 9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9천억 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얼마냐면요. 약 1200조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계속해서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개별 소식이 나온 거는 다산 네트워크스가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 다산 네트워크스가 우크라이나 전력망 있죠? 전력망하고 통신망을 재건하는데 참여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국내 전력업체와 공동으로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주 유럽 연합규격 전력망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방공 변전소나 5G 광통신망 시험사업에 참여도 협의 중이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다산네트워크가 상한가 가고, 그 다음에 삼부토건도 이제 10% 정도 급등을 했죠. DY파워도 오늘 급등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굴삭기 부품 만드는 회사죠. 이런 회사들도 오늘 급등이 나왔다. 그리고 HD 현대건설기계도 오늘 신고가가 나오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와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이제 관심 있게 볼만한 종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SY라는 종목이에요. SY도 오늘 11%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이게 왜 관심이 가냐면 이 회사가 국내 샌드위치 패널 1위 회사고요.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모듈러 주택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듈러 주택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빨리 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제 사람들이 지금 길거리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을 최대한 빨리 만들 수 있는 게 모듈러 주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듈러 주택 공급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SY가 일단은 주가도 이제 최근에 들어서 오르긴 했지만, 일단 뭐 조정이 나올 때 그때 이제 좀 접근을 하면 좋겠죠. 아무래도 급등이 나온 상태라기보다는 좀 조정 나올 때 그때 한번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름 관련주 관련된 뉴스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슈퍼 엘니뇨 2023년 관측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것이다. 폭염, 산불, 홍수 등 극단적인 기상현상 폭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5월 달부터 40도를 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낮 최고 40도, 사흘 연속 고온경보가 떨어졌다, 중국에서는.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말에요, 우리나라도 35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더위 관련주들도 오늘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무더위 관련주로는 전력 설비나 또는 뭐 여름 테마, 이런 종목들이 해당될 수 있겠죠. 당장에 그냥 여름 테마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선풍기, 에어컨, 뭐 저기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빙그레도 오늘 3% 이제 반등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위니아, 이런 애들이 이제 관련주로 볼 수 있습니다. 파세코,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설비,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오늘자로 또 신고가 흐름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재룡전기, 일진전기, LS 일렉트릭, 뭐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뭐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이미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어쨌든 여름 테마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사능 오염수에 관련된 종목들을 또 한번 찾아보자 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오르비텍과 그 다음에 피코그램, 이 두 종목을 좀 보고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르비텍이 지자체에 앞다퉈서 방사능 탐지기 구매 소식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오르비텍은 방사선 측정 관련 제품화가 개발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르비텍을 보게 되면 주가가 이제 막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10%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충분히 5,000원 내외에서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방사능 관련주라고 하면은 이제 오르비텍이 주가도 오르지 않고 그래도 좀 괜찮은 모습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하나 더 보면요, 피코그램이 세슘 정화 필터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게 되면 지금 세슘이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세슘, 이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세슘의 기준치 180배 이상 나오는 물고기가 잡혔다,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피코그램이 세슘과 관련해서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피코그램도 지금 딱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방사능 오염수 관련주로서는 이제 피코그램과 오르비텍, 이 종목들이 그나마 접근하기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께 좀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오늘은 테마 동향을 보면서 테마성으로 말씀드린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트레이딩 관점, 언제든지 팔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싸게 사고 급등이 나올 때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이익 실현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그나마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나 2차전지 사는 거면 바이앤홀딩이지만, 이렇게 테마주를 살 때는요, 일단은 방망이 좀 짧게 잡고 대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이제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그 천일염 가격 급등, 이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천일염이 급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상가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대량으로 또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쏟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테마주는. 그래서 내가 사서 급등이 나오면 팔고, 근데 그 다음날 또 급등 나오는 것 같아. 그럼 그날 들었다 또 그날 파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또는 바이앤홀딩을 했으면, 이쯤 올랐으면 한번 조정 나오겠네 싶은 지점에서 한번 딱 팔아주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자, 근데 지금 천일염이 급등을 하고 있고 천일염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최근에 이 또 설탕이 또 많이 올라요. 설탕이 벌써 30% 가까이 가격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탕 같은 경우에는 엘니뇨 때문에 올라가고 있어요. 엘니뇨 현상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요. 설탕 관련해서 대한제당은 아직까지 주가가 흐름이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최근에 이제 올라오긴 했지만 주가가 이제 부담 있는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테마성으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에서 나왔던 테마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서요. 그리고 그 테마 안에서 접근 가능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장은 우리가 이 자금을 약간 양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바이앤홀딩.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섹터도 있죠. 뭐 반도체나 뭐 2차전지, 뭐 방산, 그다음에 건설기계, 그리고 K-팝 등등 실적이 잘 나왔거나 잘 나올 쪽은 바이앤홀딩이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는 이런 지금 오염수나 우크라이나 재건주나 또는 이런 엘니뇨나 등등 이렇게 이슈 있는 테마들 있죠. 테마 종목들을 좀 단발성으로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 이렇게 투트랙 전략으로 가시면 지금 현재는 가장 좋은, 이제 매매수 수익 내기 가장 좋은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5도 폭염이라고 하죠. 너무 더우니까요. 이번 주말 여러분들 더위 먹지 않게 다들 조심하시고 항상 이제 시원함을 항상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대바이.